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이 시간은요, 금년도에 재배학 1차 시험 문제가 과연 어떻게 나왔으며,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시험 문제를 풀 때 과연 어떠한 사고를 갖고 접근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느껴보고자 현재 이러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는 작물의 생육 관리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그 작물을 수확하고 나면 뭡니까 저장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무려 세 문제나 금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관련 내용은 우리 그 뭡니까 손해평가사 재배학에 출제되는 문제가 아니고 농산물 품질관리사에서 뭡니까 재배학 문제에서 출제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뭡니까 그 문제들도 현재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런 점이 저도 굉장히 놀라운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교재를 만들 때 농산물 품질관리사에 그 관련되는 문제들이 보통 한 1년 지난해 문제라든가 지난해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마다 보니까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금년도 농산물 품질관리사 기출문제에 포함해가지고 5년간의 문제를 제가 이제 교재에다가 따로 뒤에 부록편에다 따로 이렇게 수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적어도 거기서 완전히 뭐 순수하게 농산물 품질관리사의 문제는 제가 뺄까 하다가 그래도 워낙에 이렇게 이제 듣보잡 문제도 막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 뭡니까 기출 문제를 하나도 그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다 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 그 손해평가사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눈에 딱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주로 이제 출제가 되니까 그것 또한 그 우리가 그 공부하시라고 제가 같이 이제 교재에다 편집해놨다 하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그러면은 그 11회 문제 68번, 71번, 72번 문제가 과연 어떤 문제길래 이 박성 선생이 이걸 갖고 이렇게 광분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재배학은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그것을 뭡니까 재배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뭡니까 접목시켜서 공부를 해야 되겠고 특히나 재배 환경이 뭡니까 작물 재배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재배 관리나 재배 기술 쪽에서도 그 왜 연구를 하겠어요? 그렇죠? 예, 수확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작물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한 방안이 뭔가 그런 쪽으로 계속 뭡니까 재배 기술을 도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새롭게 도입되는 그런 재배 기술은 당연하게 현재 재배에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 마인드로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재배학을 공부를 하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를 풀 때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재배학에 관련 지식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지식에다가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뭡니까 경험한 그런 지식 거기다가 뭡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인간적인 사고력을 접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68번 문제에 한번 봐보세요. 생리적 성숙 시 수확하는 채소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예전에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 뭐 공부 이것도 하고 저것도 공부해가지고 여러분께서 시험장 가는데 느닷없이 이런 문제가 딱 나오게 되면 앞이 그냥 눈앞이 캄캄해 버립니다. 그렇지만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그런 걸 갖고 긴장할 필요가 없고 눈앞이 캄캄해질 필요가 없다. 인간적인 사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인간적인 사고로 풀면 됩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혹시 2차 시험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 수박 같은 경우는요 뭡니까 수박이 이렇게 딱 맺어진 상태에서 35일에서 45일 되면은 그때가 이제 수확 적기예요. 예,
수학 함수 보장 품목은 뭐 다 그렇게 이제 뭡니까 우리가 2차 시험 공부하면은 이 과목에서 공부를 하죠. 양파 같으면 도복이 완료된 때, 옥수수 같으면 수염이 나온 후 25일 이후에 뭡니까 그때가 수학 적기다. 양배추는 결구 형성이 완료된 때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만 그런 지식까지도 다 알고 있어야 문제를 푼다면 끝도 한도 없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토마토 같은 뭐 수학 함수 보장 품목이 아니잖아. 이거는 생산비 보장, 시설 작물에서 생산비 보장 품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수학 적기 이런 게 또 없다고요. 왜냐하면 연중 생산을 하니까. 그렇죠. 예, 딸기라든지 토마토라든지 브로콜리도 뭡니까 생산비 보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 과연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뭡니까 그 수학 적기를 알 수가 있냐. 브로콜리 같으면은 이것도 여러분 이제 손해평가사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표준 생장일수가 130일이죠. 그래서 9월 30일 이전에 정식을 해야 되겠고 그 정식을 한 이후로부터 130일 정도 되면은 수학 적기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따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걸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는 절대 우리가, 접근이 되지를 않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린 말씀 중에서 그런 내용들을, 전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거를 다 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면은, 여기 잘 봐보면 생리적 성숙시. 이게 지금 뭐겠습니까? 생리적 성숙시. 게 아이고 이제 인간이 먹을 때가 됐을 때 따서 먹을 수 있을 때 됐을 때 그때가 생리적 성숙시겠죠. 그죠? 성숙시겠죠. 그때 이제 당연히 수학하게 되니까 그렇죠. 요런 수학하는 체술가 아닌 것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만약에 수박이다 칩시다. 수박 같으면은 수학해가지고 우리가 가락시장 같은 데도 또 이렇게 또까지 이동을 해겠고, 이동을 해서 가락시장에서 또 금방 판매돼 갖고 그냥, 가정집까지 그대로 가지를 않죠. 예, 또 그까지 가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은, 생리적 성숙기보다는, 조금 일찍 다 수학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문제가 조금 애매한 문제입니다. 예,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면, 수학 적기가, 생리적 성숙시가 안 됐을 때, 수학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예, 다 따지고 보면은 성숙이 덜 됐을 때에 돼요. 딸기도 완전하게 딱 생리적이 완전히 성숙된 상태에서 수확을 내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 판매하는 유통 과정에서 딸기가 짓물러질 거고, 토마토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완숙이 된 상태에서 생리적이 성숙이 다 됐을 때 수확을 내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 그래갖고 가락시장까지 또 이동해야 되겠고, 거기서 또 다시 경매에 붙여갖고 또 이렇게 또 소매업자한테 넘어갈 거고, 거기서 또 다시 소매업자한테 또 넘어갈 거고, 거기서 또 다시 일반 가정에 판매가 되겠죠. 그러면 그것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다들 이런 품목들이 결국은 뭐예요? 이것과 상관없이 따지고 보면 조금 생리적 성숙기보다도 한 10일 전쯤 아마 그럴 때 수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가 조금 오류성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출제자가 의도하는 거면요. 생리적 성숙시 수확하는 체술가 아닌 것은 이랬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성숙된 상태에서는 수확하지 않고 미성숙됐을 때 수확이 된다. 바로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요 브로콜리가 됩니다. 왜냐면은 브로콜리는 꽃채소예요. 화채류라고 하죠. 요걸로 화채류로 해갖고 손해평가사 재배학 문제에서 2번이나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 브로콜리가 잘 출제가 되고 있는데 브로콜리는 우리가 꽃채소라고 해갖고 꽃을 직접 먹는 건 아니죠. 꽃이 피기 전에 꽃이 원래 피면 브로콜리 꽃이 피면 아마 노란색이 돼요. 그런데 노란색이 아닌 녹색 그대로인 상태일 때 수확을 해가지고 그것을 인간이 섭취하는 겁니다. 꽃이 다 피게 되면 진짜 꽃을 먹게 되니까 큰일 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출제자가 의도하는 것은 생리적 성숙시에 수확하는 채소가 아닌 것, 이것이 바로 브로콜리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완전히 이제 성숙됐을 때 인간이 섭취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자랐을 때 수확을 해야 되겠고, 수박도 마찬가지고 딸기도 그렇죠. 그렇죠? 수박 안에가 뻘겋지 않고 허연 상태에서 수확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딸기도 허연
빨갛지 않고 그 연 상태에서 수확하면 안 되겠죠? 토마토도 마찬가지죠. 풀이 쭉쭉한 상태에서 토마토 수확해 버리면 그거 뭔 맛이 나겠습니까? 그죠? 예, 새콤달콤한 맛이 나려면 조금 빨갛게 익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수확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재배학의 문제를 풀 때는 이게 뭐 순수하게 우리가 재배학 공부를 해갖고 문제를 푼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현재 그 기출 문제를 풀어드린 이유가 이걸 갖고 우리가 공부해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뭔 얘기지 아시죠?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안 나와요. 그렇지만은 또 금년에는 내년이죠. 12회 재배학 문제에서는 또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공부하고 왔지만은 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아이고 박 선생님 말 따라 야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한번 풀어봐야지.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결국 뭐예요? 그 성숙이 다 됐을 때 수확한 채소류가 아닌 것은 이 덜 성숙했을 때 수확해야만 되는 것이 브로콜리. 왜? 꽃이 피우면은 피운 다음에 수확해 버리면 안 되니까. 그쵸? 그것을 여러분께서 뭡니까? 파악해갖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1번 문제도 봐보세요. 작물의 수확 후.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전혀 11회까지 출제가 10회까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 보면 주요 생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옛날에는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재배학은 굉장히 지문이 달랑 하나예요. 그냥 한 줄에 그냥 1번, 2번, 3번, 4번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맞는 것은 틀린 것은 할 때는 뭡니까? 한 두세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되는데 주요 생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지금 옛날로 따지면은 식물 호르몬 이런 걸로 해갖고 따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호흡 비급등형, 호흡 급등형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출제가 됐어요. 예, 요걸 먼저 한번 살펴본 다음에 과거에 어떻게 출제됐던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래야만이 현재 이제 이렇게 또 변화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과거에 먼저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에틸렌 같으면 요런 식으로 이제 뭡니까? 요거는 제 교재네요. 그죠? 교재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장 및 노화를 촉진한다. 에틸렌이. 그죠? 예, 그런 거고, 호흡 급등형, 비호흡 급등형 같은 거. 비호흡 급등형은 껍질이 뚜껑 과일하고, 예, 그리고, 뭡니까? 호흡이 완만해야지. 완만해야지. 급등하면 빨리 노화가 될 거 아닙니까? 숨을 빨리 쉬면, 그죠? 그러니까, 주로 채소류 같은 경우가, 채소류는 비호흡 급등형이고, 과일은 다 호흡 급등형인데, 껍질이 뚜껑 과일만 비호흡 급등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암기하면 좋겠다. 해갖고 제가 이 교재예요. 작물 저장법의 사례으로 이런 식으로 또 출제되기도 하니까 제가 이런 거 가지고 코멘트 해갖고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잘 봐보시면 요 에틸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에틸렌 관한 현상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에틸렌의 기능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과거에 요거 다 1회부터 7회까지예요. 8회부터 11회까지는 최근에 4년간은 뒤에다 따로 제가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편집된 것은 1회부터 7회까지 키워드별로 문제가 과연 우리가 요 재배학 관련 키워드를 공부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됐지 하는 것을 바로 밑에다 넣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비급등형이 뭐냐, 호흡 비급등형이 뭐냐,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여기에 보면 이제 상승하고 특이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거, 그죠? 예, 블루베리 같은 껍질이 두툼하니까 요거는 비호흡이고, 사과는 일반적인 과일이니까 호흡 급등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뭡니까? 지금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참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문제 잘 봐보시면 수증기압 포차, 여러분들 수증기압 포차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갖고 재배학 공부한다고 해서 만점을 맞느냐? 절대로 아니죠. 그리고 여기 냉각보화라면은 아마 여러분들 에어컨 같은데, 에어컨 이렇게 원리가 냉각보화를 뭡니까? 조정을 해가지고 열을 일정하게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냉각보화를 이렇게 설치를 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 전부 다를 사실 하나하나 우리가 정확하게 맞다 틀리다를 100% 완벽하게 우리가 공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큰 흐름만 알고 있으면 지문 정도는 충분히 맞다 틀리다는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에틸렌은 고체 상태로 원예장분의 성숙과 숙성을 촉진하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바로 앞에 슬라이드에서 교재에 있는 내용이지만 바나나 그 누렇게 기억하는 거 그걸 제가 그 에틸렌에서 딱 그 시각화해서 기억하라고 제가 교재에다 편집해라는데 바로 그거예요. 에틸렌은 뭡니까? 그 성숙과 노화에 관여한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요. 바로 그러니까 이거 맞고요. 2번은 뭐냐면 증산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뭐죠? 수분이 어느 정도 이게 너무 많으면 식물체 어떻게 되죠? 배출하죠. 인간도 막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죠? 땀으로 배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걸 갖고 이제 증산작용,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수분을 배출하는 것을 증산작용으로 하거든요.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재배학을 공부하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기본적이니까. 이런 것을 억제를 하려면, 그러니까 증산작용, 수분을 공기 중으로 배출하지 않으려면, 원예 산물과 대기와의 수증기압 포차를 증가시켜야 한다 그랬는데 이 수증기압 포차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공기 중에 뭡니까 수증기가 꽉 차 있을 때 양을 포화 수증기압이라 그럴 거고 뭡니까 실제로 공기 중에 수증기가 얼마쯤 있는가 그것을 실제 수증기압이라고 해요. 사실 이런 내용도 잘 몰라도 됩니다. 그냥 나름대로 그냥 여러분께서 인간적인 사고로 이렇게 푼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수증기압의 차이가 어떻게 되겠죠? 증산작용이 억제가 되려면 그 수분이 배출이 안 되려고 하면은 이것도 이 차이도 수증기압의 차이도 어떻게 되죠? 감소돼야 되죠. 이게 증가돼 버리면 차이가 커버리면 어떻게 되죠? 어이구 그만침 어떻게 되죠?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이 부족하구나. 결국은 뭐 어떻게 되죠? 작물이 뭡니까 수분을 증산작용을 통해서 배출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억제하려면 증가시키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런 것이 오직 요 문제만 해당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기존에 8회, 9회, 10회, 11회 여러분들 기출문제 제 교재에 다 실려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 또한 풀어봐 보시면 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막 재배학 그 어려운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끝도 한도 그리고 또 끝도 한도 없어요. 공부해도 그것을 다 공부하려고 뭡니까 덤빈다고 해서 그걸 정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심도를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재배학은 적어도 70점 80점 정도는 충분하게 맞을 수 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자격증 시험이니까 무슨 100점 맞을 필요 없잖아요.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은 보면은 성숙과정 양상 중 호흡 비급 등형, 호흡을 이제 별로 하지 않는 것에는 뭡니까 포도와 가지. 이 포도는 껍질이 두껍하니까 요거는 비급 등형이거든요. 제 교재에도 그렇게 안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는 채소는 무조건 넣고 어떻게 돼요? 채소는 싱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떠올려 봐보세요. 뭐 상추든 배추든 다 그런 건 채소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채소는 어떻게 되죠? 그게 호흡이 막 급등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금방이나 흐물흐물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싱싱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채소는 무조건 넣고 다 어떻다? 다 호흡 비급등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가지도 열매 채소죠? 열매를 먹는 채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급등형. 그렇죠? 이거 종류를 다 따로따로 외우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채소는 다 호흡 비급등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막 이런 거 나왔다고 해서 이걸 또 공부를 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걸 공부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공부하지 않아도 이것이 뭡니까? 벌써 문장이 좀 틀리다는 게 느껴져요. 잘 봐보세요. 호흡에 의한 호흡열은 호흡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배출되겠죠. 호흡으로 인해서. 그죠? 그 열이 주위의 온도를 당연히 높일 거고, 대사작용을 과소화시킬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장 중 냉각 부하를 저하시킨다? 냉각 부하를 높이겠죠. 그렇죠? 이 열이 막 발산되니까. 그렇죠?
그것을 냉각부하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뭡니까? 제거해야 되는 열의 양을 냉각부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높여야 되겠죠. 그쵸? 예, 열이 많이 나면은 냉각부하가 뭡니까? 증가되겠죠. 그쵸? 열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냉각부하를 높여야만이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것도 지문이 틀렸구나.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 또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찾으라면 충분하게 여러분께서 싹 읽어봐 보시면, 충분하게 여러분께서 뭡니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참, 그리고 요거 에틸렌은 아까 전에 이게 맞다 이렇게 했는데 요것은 어디가 틀렸냐면 요게 에틸렌은 기체 상태죠, 그렇죠? 예, 기체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체 상태였으니까 요게 틀렸습니다. 아까 전에는 제가 요런 거 가지고 이제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놓쳤네요. 그래서 모두 이제 완벽하게 맞는 문장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왜 제가 했냐면, 최근에 그 흐름이, 제가 1회부터 7회까지 이제 교재 앞면에다, 키워드 밑에다 실려져 있고, 8회부터는 뒤에, 빠져 있다 그랬는데, 최근의 흐름도 잘 봐보시면, 이렇게, 수학후 관리기술, 저장성, 이런 식으로 해갖고, 농산물 품질관리소에서나, 품질관리사 시험에서나 출제될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또한 어쩔 수 없이 절하류를 어떻게 수하고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 화열의 출하 시기는 언제인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교재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적어도 이 정도만 우리가 지식만 알고 있으면 출제되는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이렇게 교재를 편집했는데, 금년도에 이제 출제된 문제가 바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또 느닷없이 절하수명. 이 절하라는 게 뭐죠? 바로 우리가 장미꽃이나 이런 거 우리가 그 집에서 이렇게 볼 때 뭡니까? 그 절단해서 이렇게 꽃을 보잖아요. 그걸 갖고 이제 절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절하수명이 저온에서 연장되는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따로 연장되는 원리가 뭐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죠. 예, 저온 우리가 온도, 재배 환경을 쫙 큰 흐름을 한 틀로 뚝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여러분께서 이해가 돼요. 아직까지는 재배학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 같으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재배학이 흔들어 쫙 한번 기본 줄기만 딱 알고 계시면 충분하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저온에서 하는 걸 저온이라는 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도 조금 따뜻한 게 좋아요? 추운 게 좋아요? 네, 추우면은 어떻게 되죠? 조금 생육이 조금 이렇게 촉진이 안 되겠죠. 예, 따뜻하고 뜨거워야 어이구 좋아, 어이구 좋아하고 이렇게 작물이 잘 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온이면 조금은 작물이 이렇게 성장하거나 이런 것은 조금 이렇게 안 좋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또 이 저온이 되게 되면 생육이 잘 안 되면 왜 이 문제가 이게 되냐면 쉽게 말해서 꽃 같은 겨 장미꽃이다 칩시다 아니면 국화꽃 이런 장미꽃 국화꽃을 오랫동안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높은 곳에 놔둬버리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하고 꽃이 빨리 피어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빨리 지어버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오랫동안 꽃봉오리가 오랫동안 있고 꽃이 오랫동안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가? 그게 바로 이제 보존법, 관리법, 저장법 이런 것이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따뜻한 기보다는 찬 곳에 둬야만이 좋은 거다 이런 거겠죠, 그렇죠? 예, 요것인데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온에 놔두게 저온에 처하게 되면 곰팡이병의 발생이 억제돼서 관상 가치가 유지된다. 예, 추우면은 하다못해 곰팡이병도 조금 덜 생기겠죠? 예,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걸 우리가 문제를 풀어 이거 좋은 곰팡이병이 발병이 많이 돼 적게 돼 이까지 우리가 공부할 수 있지도 않고 또 그렇게 책이 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문제 푸는 것들이 다들 이상한 문제들만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아요. 재배 환경이나 재배 기술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문제들은 또 쉽게 풀립니다. 제가 공부 방법론을 이렇게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리면서 이 기출 문제를 금년도 기출 문제를 갖고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걸 뭐냐면 이렇게 얼토당토 않은 문제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뭡니까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만이 재배학 공부가 이런 문제도 나오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금 뭡니까 그 뭐라 그러죠? 예, 불이탕 문제 같은 이런 문제들을 먼저 지금 풀어보고 있는 겁니다. 뒤에 문제들은 조금 이제 쉬울 수가 있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증산 억제로. 예, 저온이니까 온도가 높으면은 아이고 막 그냥 증발이 많이 되겠죠? 그쵸? 예, 수분이 증발이 될 텐데. 예, 저온이면은 수분이 조금은 뭐죠? 증발이 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증산 억제될 거예요. 그래서 수분 균형이 유지된다. 예, 맞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호르몬이 생합성이 촉진된다? 이것이 틀린 거죠. 왜냐하면 온도가 뭡니까? 저온에 처하게 되면 사람도 조금 지금 현재 영상 5도 뭐 이러니까 벌써 어유 추워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반팔 티 입고 다녔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죠 긴팔 입어도 추워요. 밖에 돌아다니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온에 처하게 되면 당연하게 생육이나 이런 것은 움츠러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 어떻게 생합성이 촉진되겠습니까? 저온인데 그렇죠. 벌써 이게 틀린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감소돼 갖고 뭐죠 노화가 억제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문장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흡 억제 그렇죠. 예, 추우니까 당연하게 뭐든지 하여튼 그 뭡니까 왕성해지지 않고 조금 움츠러드는 거예요. 호흡도 움츠러들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호흡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도 막 뛰댕기면 어떻게 되죠? 숨이 할딱할딱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만치 뭡니까 그 칼로리를 많이 소모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식물도 호흡을 적게 하면 당연하게 양분을 소모를 감소를 할 거예요. 이것도 제가 온도편에서 아마 그 병원은 여기서 한번 또 설명을 제가 하겠지만은 쉽게 말해서 그 밤에 온도가 낮은 것이 작물 생육에 굉장히 좋다. 왜? 밤에는 온도가 내려가니까 온도가 내려가면 호흡이 억제되고 호흡이 억제되게 되면은 뭐죠? 예, 그 탄수화물을 축적을 하죠. 예, 그 소모를 안 하니까 그죠? 그 탄수화물을 축적을 함으로써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예, 그 열매, 만약에 고추다 그러면 고추가 더 튼실해지게 팡팡 이렇게 잘 커지는 거기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예, 호흡이 그 저온에서 호흡이 억제되면 어떻게 되죠? 저장 양분 소모가 감소가 돼서 작물 재배에 굉장히 좋은 것이야 하고 제가 아마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세 문제 좀 불이탄 문제가 세 문제를 오늘 한번 풀어봤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문제들은 진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참 여러분께서 문제 책 보면은 이제 난감할 겁니다만은 뭡니까 제 교재와 강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학습 비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께서 뭡니까 딱 이해만 하신다면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재배하기 도리어 더 쉽습니다. 다행히 사람하고 똑같아. 예, 쉽게 말해서 우리가 광합성 작용이다 그러면 광합성 작용이 뭐예요? 예, 인간은 밥을 먹고 사는데 뭡니까 모든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해서 뭡니까 탄수화물을 먹고 살고 있거든요. 평생도록. 그게 바로 광합성 작용이에요. 밥을 만드는 겁니다. 예, 광합성 작용이라니까 작물이 그렇게 우리가 연관지어서 공부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 화학식 공식 이런 거 알 필요도 없어요. 시험 문제 우리가 풀 때는. 그죠? 예, 그래서 재배학에 관련된 큰 줄기만 우리가 깨닫고 나면 충분하게 뭡니까 다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재배하기, 재배의 환경, 그리고 재배 기술, 재배 관리,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원예 작물학 우리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이것도 따지고 보면 뭐 재배학과
같은 동일한 건데 과수, 채소, 화해를 원예작물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작물이 생육되고 자라고 그다음에 결실을 맺고 하는 그 부분 따로 이렇게 뭡니까 그 학문적으로 이렇게 이론을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이제 원예작물학인데 원예작물학까지 해가지고 따로 이제 키워드별로 제가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기출문제라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토양편에서 뭡니까 세 문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